비 내리던 들판 한가운데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녹이 쓴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섞인 숨소리와 함께 짧은 외침이 들렸죠.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는 너무도 생생했고 마치 지금 막 녹음된 듯 또렷했습니다. 1993년 10월 청주 외곽 들판에서 한 여성이 퇴근길에 사라졌습니다. 이름은 한미선, 31살. 가방과 리본 한 조각만 남긴 채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당시 경찰은 장기 실종으로 결론지었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 없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올해 봄, 라디오 PD가 한 헌책방에서 낡은 테이프를 구입합니다. 테이프에는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1993년 사라진 한미선 씨의 음성과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멈춰있던 사건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잊혔던 이름, 사라진 기록, 그리고 들판 속에서 되살아난 목소리. 그녀는 왜, 그리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남겨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날의 목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숨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진실의 잔향을 따라가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의 어느 밤, 충북 청주시 외곽의 농로, 가로등 하나 없이 이어진 들판길을 한 여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선, 31살이었죠. 회사 회식이 길어져 막차를 놓쳤고 평소처럼 걸어서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카세트 워크맨을 들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유행가 한 곡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시각, 하늘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판 한쪽에선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논두길 사이로는 미세한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그 길을 지나던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근처 마을의 슈퍼 주인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우산도 없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설마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마을 사람 몇 명이 여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야생동물 때문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농로 옆 풀숲에서 한 여성이 쓰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 반쯤 찢긴 리본, 그리고 회사 동료에게 줄 선물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겁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다음 날 오전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죠. 지문, 혈흔, 목격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습지라서 증거가 다 사라졌어요. 수색견도 투입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사건은 빠르게 미결로 분류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꼈고 그녀의 부모는 경찰서 앞에서 매일같이 기다렸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자들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붙은 전단지들은 비바람에 젖어 찢기고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로부터 몇 달 후, 경찰은 들판에서 약 2km 떨어진 폐가 근처에서 여성의 신발 한 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미선 씨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해 겨울, 그녀의 가족은 모든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는 말과 함께 그녀의 방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만 남았습니다. 그 안에는 끝까지 재생되지 않은 테이프 한 개, 재생 버튼은 반쯤 눌린 채로 멈춰 있었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 묻힌 사건 파일, 청주 여인 실종 미결. 이 사건의 이름은 누구의 입에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지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라디오 방송국 편지함 속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절박한 숨소리, 그리고 짧은 외침이 녹음돼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녹음된 목소리는 놀랍게도 1993년 실종된 한미선 씨의 음성과 일치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 은퇴한 형사 김현수는 여전히 그날의 기록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주경찰서 강력계에서 3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퇴직 후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창고 한쪽에는 수십 개의 박스가 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희미하게 청주 여인 실종 미결이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죠. 김 전 형사는 매년 그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장 사진, 초동수사 보고서, 참고인 진술서, 그리고 한 장의 리본 조각이 있었습니다. 리본에는 이미 색이 발에 글씨가 거의 지워졌습니다. 그는 그 리본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만지며 중얼거렸죠. 그날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그는 그 사건을 평생의 오점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수사는 인력도 부족했고 장비도 열악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고 지방청에서는 예산 문제로 감정 의뢰조차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김 전 형사는 사건 발생 당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들판에서 발견된 가방이 경찰서로 들어왔고 그는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리본 한 조각이 나왔죠. 그가 말했다는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여기 뭔가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 실종으로 처리해. 납치 정황 없어. 그 한마디로 사건은 강력계에서 일반 실종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결정이 지금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퇴직 후 그는 경찰서를 떠나면서도 그 상자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혼자만의 책임이라 생각했죠. 그는 매년 사건 발생일이면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들풀은 계절마다 달랐고 논두길은 이미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면 여전히 빗속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죠. 그날 내가 증거를 놓쳤습니다. 그게 평생의 짐이 됐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미결 사건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 방송국 기자가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자 이서진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미선 씨 사건 기억하시나요? 저희 방송국에 이상한 테이프가 도착했어요. 그 한마디에 김 전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곧장 창고 문을 열고 오래된 박스를 꺼냈습니다. 서류 위에는 미처 버리지 못한 리본 조각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는 기자의 전화를 끊자마자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록 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증거물 녹음기, 테이프 없음. 그는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그때 분명 현장에 녹음기 하나 있었는데 당시 수사 기록에는 분실된 물품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수거된 증거물 중 일부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던 겁니다. 그는 즉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서류철 속엔 미선의 인상착의가 적힌 메모, 그리고 수사 당시 그가 직접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테이프를 조심스레 건네받았습니다. 이 소리가 정말 그 사람 목소리입니까?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테이프를 재생하자 스튜디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짧은 음성이 끝난 뒤 잡음 속에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전 형사는 손가락을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그때 현장에서 사라진 녹음기예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속 한 줄, 한 장을 다시 훑으며 당시 기록의 모순점을 찾아내려 했죠.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현장 주변의 농기계 창고에서 한 남성이 사건 직후 자취를 감췄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정태우, 당시 33세 농기계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는 조사 명단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김 전 형사는 오래된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밝혀야 합니다. 그녀가 남긴 목소리에 답해야죠. 그의 시선은 창문 밖 어둠을 향해 멈췄습니다. 들판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오래된 죄책감을 다시 불러내는 듯했습니다. 라디오 PD 겸 기자 이서진은 봄비가 내리던 날 헌책방 한켠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 표면에는 볼펜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청주 1993.10. 그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소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테이프를 재생하자 거친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이어 불규칙한 잡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짧은 외침 뒤에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폰을 통해 더 집중하자 남자의 거친 호흡과 함께 희미한 단어 하나가 들렸죠. 정태. 그녀는 재생 버튼을 멈췄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함께 근무하던 음향 엔지니어 박성민은 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했습니다. 노이즈 필터를 세밀히 조정하자 숨소리와 함께 미세한 바람 소리, 그리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장음 특성상 실내가 아닌 야외, 그것도 바람이 강한 들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서진은 곧장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녹음된 음성은 1993년 청주 외곽 실종 사건 피해자 한미선의 음성과 일치했습니다.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건이 테이프 한 장으로 다시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녀는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주경찰서 기록 보관실에는 이미 낡고 바랜 사건 기록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청주 여인 실종 미결. 그녀는 담당 형사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연수. 그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이서진은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기억하지요. 그 사건은 제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카메라 팀과 함께 청주로 향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이미 산업단지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옛날 들판의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풀이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죠.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1993년 실종 사건의 발생지입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그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마을 근처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개가 유난히 짖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경찰차가 왔죠. 그때 젊은 형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열심히 찾더라고. 그 노인의 기억 속 젊은 형사가 바로 김연수였습니다. 취재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증거 목록에 녹음기가 있었지만 테이프는 없음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가져간 겁니다. 이서진은 경찰 기록과 테이프의 발신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테이프가 발견된 헌책방은 과거 정태우라는 남자가 운영하던 건물의 1층에 있었죠. 정태우, 바로 테이프 속에서 들린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정태우의 신상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농기계 수리공, 사건 직후 마을을 떠났고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장소는 충북 진천. 하지만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불에 탄 차량 안에서 신원 확인만 가능했을 뿐 누가 운전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진은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을 품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잡음 사이로 희미한 금속음, 그리고 여성의 숨소리와 함께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문을 잠그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외 아님, 좁은 공간, 밀폐, 테이프 소리는 구조 요청 직전 녹음된 것 같다. 밤이 깊어지자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테이프 릴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그날 이후 이서진은 사건 취재 일지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실종 1993점, 테이프의 발신자 정태우. 그녀는 그 이름이 지워진 서류들을 모아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녹취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은퇴 형사 김현수가 남긴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믿지 마라. 그날의 진실은 생각보다 더 깊다. 2024년 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 포렌식실. 조용한 분석실 안에서 모니터의 스펙트럼, 그래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오래된 증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표면에는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죠. 청주 여인 실종 미결 1993점.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봉투는 여전히 봉인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비닐 조각과 리본 한 조각. 모두 수십 년 전 수거된 현장 증거물이었습니다. 당시엔 기술이 부족해 분석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미량의 세포에서도 DNA를 검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검사관은 장갑을 낀 손으로 비닐 조각을 채취해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수치를 출력했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새로운 결과값이 나타났습니다.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검출된 유전자는 이미 사망한 남성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 이름은 정태우, 청주 사건 당시 유력한 참고인이자 이서진이 테이프 속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태우는 2014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완전히 전소돼 시신은 신원 확인만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정 결과로 밝혀진 DNA는 1993년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DNA가 사건 발생 당시 이미 현장에 있었다는 의미였죠. 국과수 감정관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 가방 외부 비닐 포장 잔여물에서 남성 DNA 검출, 정태우 유전자와 일치. 이 결과는 곧바로 경찰청으로 전달됐습니다. 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은 즉시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를 다시 꺼내던 형사들은 그의 이름 옆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농기계 수리공, 사건 직후 퇴직, 행방 불명. 그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달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경사들은 그의 과거 주소지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이미 폐가로 변해 있었고 창고 안에는 낡은 공구와 녹슨 드럼통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녹음기에 쓰이던 구형 카세트 부품이 일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서 흙에 반쯤 묻힌 비닐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엔 작은 테이프 케이스가 들어 있었죠. 케이스 표면엔 한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록, 분석 결과, 내부 테이프는 녹음된 지 오래되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음성은 복원 가능했죠. 테이프 속에서는 여성의 신음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낮고 거친 숨소리 속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끝냈어. 이제 아무도 모를 거야. 국과수는 음성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소리의 파형은 정태우의 목소리 특성과 유사했습니다. 재조사팀은 정태우의 사망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의 교통사고는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이 폭발하면서 일어났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은 없었으며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그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사들은 그가 사고를 위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은퇴 형사 김현수는 다시 경찰청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유일한 생존 수사관이었습니다. 정태우, 그 이름 기억나시죠?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유력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경찰은 정태우의 친척을 통해 추가 DNA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결과 사고 당시 시신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이번 현장 비닐 조각의 유전자는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즉, 그가 동일인이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그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한편 이서진은 방송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DNA는 정태우를 가리킨다. 하지만 테이프의 발신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김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태우가 죽은 게 정말 확실한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는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정태우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테이프를 보낸 사람은 그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도 이 사건을 조종하고 있어요. 비 내리는 밤, 스튜디오 창문 밖으로 번개가 잠시 하늘을 갈랐습니다. 책상 위의 테이프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이서진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죠. 한미선 실종 사건이 다시 세상에 떠오른 지 한 달쯤 뒤 청주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 앞으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한수진,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메일 제목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언니를 따라온 사람을 봤어요. 경사들은 즉시 그녀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당시 17살의 고등학생이었죠. 그녀는 경찰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했어요. 10시쯤 창문 밖을 봤는데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언니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군화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죠. 그 눈빛,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경사들은 그녀의 증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묘사 속 남성은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정태우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군 제대 후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며 마을 인근을 자주 드나들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당시엔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사들은 그녀의 기억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신 증언 분석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감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가 미선 씨라고 부르더니 언니가 뒤를 돌아봤죠. 그 순간 뭔가 반짝였어요. 그게 칼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사관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날 밤의 비명과 일치하는 시점이 존재했습니다. 기록상 비명은 밤 9시 45분. 수진의 증언도 그 무렵이었죠. 형사들은 이 진술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순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서진 기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은 수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이후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버지는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어요. 언니를 찾지 못한 걸 평생 후회했죠. 어머니도 결국 병원에 계시다가 수진 씨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저는 잊지 않으려 했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리본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분홍색 리본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니가 실종되기 전날 저한테 준 거예요. 이거 내가 해라며 웃었죠. 근데 다음날 같은 리본 조각이 가방에서 나왔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언니가 일부러 바꿔놓은 게 아닐까요? 이서진은 리본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두 조각은 색상과 질감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국과 수 감정 결과 수진이 보관한 리본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혈액형은 한미선과 일치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실종되기 전 이미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 김현수는 이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피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무언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선을 재구성했습니다. 한미선은 버스를 놓친 뒤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통화 기록이 끊긴 시점은 밤 9시 20분. 그로부터 약 25분 뒤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수진 씨는 또 하나의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언니는 실종되기 전날 누군가를 만났어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요.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언니가 퇴자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다시 정태우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당시 식당 CCTV는 없었지만 주인 부부가 남긴 장부에 정태우, 한미선 두 이름이 같은 날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30분.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직전이었죠. 둘은 그날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식당 뒤편 쓰레기 창고를 조사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벽 틈 사이에서 낡은 영수증이 발견됐습니다. 영수증에는 당시 사용된 카드 번호 일부가 남아 있었죠. 카드는 한미선 명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이름이 손글씨로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정태. 수사팀은 그 종이를 증거물로 봉인했습니다. 김현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진은 방송 원고의 첫 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혼자가 낸 것이 아니었다. 마이크 불이 켜지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누군가는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2024년 9월 충북 청주 외곽의 한들판 인근 밤 공기는 초가을답게 서늘했고 멀리서 매미와 풀벌레 소리가 엇갈려 들렸습니다. 그곳은 1993년 한미선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길 옆에는 여전히 낡은 농기계 창고가 있었고 풀숲 사이로는 비닐 조각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던 29세 여성 김하나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행방이 끊긴 것입니다. 그녀의 차량은 들판 입구 도로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었고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라디오 전원은 켜진 상태였습니다. 볼륨을 높이면 희미하게 들렸죠.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는 30년 전 테이프 속 음성과 흡사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신발 한 짝과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전화기의 마지막 통화 기록은 밤 9시 45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다 끊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번호 미등록, 발신자는 없는 번호였습니다. 형사 김현수는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들판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습한 냄새, 그리고 비슷한 시간. 모든 것이 30년 전과 같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죠. 이곳은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군요. 이서진 기자 역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송팀과 함께 조명을 세우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각, 같은 패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게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주변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하나는 차에서 내린 후 누군가와 잠시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화면 끝에 잠깐 스친 검은 점퍼 차림의 남자.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과거 정태우의 사진 속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우는 이미 사망 처리된 인물이었습니다. 형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시신은 신원만 확인됐을 뿐 실제 신체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수는 그 한 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또 하나의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농기계 창고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위에는 93과 24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2번째. 국과수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테이프는 첫 번째 테이프와 동일한 기종에서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음성 속에서는 여성의 숨소리, 그리고 중간중간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이번엔 완벽해야 해. 짧은 대화였지만 음성 패턴은 정태우의 과거 통화 녹음 기록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테이프의 녹음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음 시각은 2024년 9월 3일 밤, 즉 김하나가 실종된 그날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군가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날의 현장을 직접 기록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사 김현수는 테이프를 재생하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이 사건을 기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요. 이서진은 방송을 준비하며 그날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 속 들판은 어두웠고 멀리서 카메라 렌즈를 향해 한 점의 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들판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형사들과 취재진은 새벽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김하나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테이프 1개와 30년 전 사건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한 사람. 이서진은 스튜디오로 돌아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여성이 같은 장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송을 마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죠. 진실은 여전히 이 들판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고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그 속에서 메아리 치듯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2024년 10월 1일 비가 내리던 저녁 라디오 스튜디오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습니다. 기자 이서진은 생방송 준비를 위해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2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1993년,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24년. 서로 다른 세월이지만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실 내용은 청주 실종 사건과 관련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프로듀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테이프가 재생되며 스튜디오 안에 잡음이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숨소리. 마지막으로 들려온 단어는 끝났다였습니다. 그 순간 유리 부스 안의 스태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서진은 마이크의 입을 가까이 대며 말했다. 이 소리는 30년 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날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방송 직후 청취자 게시판은 폭주했습니다. 그 목소리, 정말 사람 목소리인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거 아닐까요? 정태우는 정말 죽은 게 맞습니까? 댓글마다 혼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사 김현수는 그 시각 경찰청 미제사건팀 사무실에서 조용히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리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라디오 속 목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죠. 이제라도 그녀가 편히 쉬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튜디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진 기자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날의 리본을 가진 사람, 그건 당신 아닙니까? 전화는 그 한마디로 끊겼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스튜디오 인근 CCTV를 확보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시각, 스튜디오 앞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는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 차림,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몇 초 만에 끊겼고 그 이후의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수는 영상을 보고 말없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정태우,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화면 속 남자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비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으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봉투 안에는 작은 테이프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들어라. 테이프 표면엔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28일, 즉 김하나 실종 사흘 전의 날짜였습니다. 이서진은 경찰에 즉시 알렸습니다. 국과수는 분석을 진행했지만 테이프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녹음 흔적은 있었으나 재생 가능한 음성은 한마디도 남아있지 않았죠. 다만 자기장 흔적이 일정한 패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1993년 첫 번째 테이프와 동일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서진은 방송 마지막 원고를 고쳐 썼습니다. 진실은 때로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남겨진 흔적만이 우리를 이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1993년 청주 실종 사건의 기록을 함께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목소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진 환영이었을까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며 방송이 끝났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창밖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둠 속 들판 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 위로 희미한 실루엣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테이프 한 개가 들려 있었죠. 그가 멈춰 서자 바람이 불어 리본 하나가 흩날렸습니다. 리본은 천천히 땅에 떨어졌고 그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들판 속에 묻혀 있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부스 안, 낡은 테이프가 천천히 돌아가며 잡음이 흘러나옵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날의 들판 위에 머물러 있죠. 30년 전의 진실,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는 또 한 명의 실종. 진실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지만 보려 하지 않으면 끝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과거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구조 신호일까요? 진실극장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목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화면은 빛 속의 들판을 비춥니다. 한 점의 불빛이 멀어지고 리본 하나가 천천히 바람에 흩날리며 사라집니다. 진실은 여전히 들판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진실극장을 함께 해주세요.